자, 이번 달 2022년 1월 실현 손익 근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1월 시장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찾아오는 무서운 폭락장이었습니다. 저번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무서운 시장이었는데 코스피가 총 변동성이 14%에 종가로 10% 하락하며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무려 20%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고점 대비 저점까지 20%나 빠졌으며 마지막 날에 하락폭을 줄이면서 15%가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15% 빠졌으며 지금 무서운 것은 아직까지도 이 무서운 변동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게 저번 폭락장처럼 2달 연속 갈지 아니면 1월에서 끝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은 것에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확실한 기회에서만 매매하거나 이거마저 자신이 없다면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의 이번 달 실현 손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본 계좌에서 1,700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계좌에서 1,5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으며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약 5,2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요즘에는 단타보다 오버나잇이랑 스윙이 조금 더 잘 통하고 있는데 폭락장에서 원래는 제가 단타를 치면서 손실을 거의 보지 않고 방어가 잘 됐는데 만약에 최근부터 제가 스윙이랑 오버나잇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지 않고 계속 단타만 고집했다면 이번 달은 절대 손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규주에서 활용을 많이 했더라도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제가 주 계좌, 단타 계좌에서 이런 손실을 본 것은 처음인데 다른 것들은 다 스윙이랑 오버나잇, 주식을 조금 들고 가는 계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단타는 오직 실력대로 하는 것인데도 이런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번 달은 다른 계좌와 상관없이 이 단타 계좌에서 주 계좌에서 손실이 난 것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매를 할 때 계속해서 이 손실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줄어들고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 1,700만원. 제 주 계좌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하면서 손실이 난 경우만 모아봤는데 2013년 8월 그리고 2013년 9월 이때는 계좌를 처음 만들었을 때라 매매가 없습니다. 이건 손실이 아닌데 어쨌든 파란색이 찍혀 있어서 캡처를 해봤는데 그 뒤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손실을 처음 봤던 게 2014년 2월입니다. 이때 49만원 정도 손실. 그리고 2016년 11월에 또 손실이 났는데 이때는 360만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연속 3달 손실이 났었는데 이때 연속 3달 손실이 나면서 전업 투자자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때라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같지만 이때 그래도 크게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금이 작았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예수금이 많이 커진 상태에서 억대 시드를 만들면서 매매를 했는데도 손실 방어가 꽤나 잘 됐습니다. 제가 단타를 하면서 손실 방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처음부터 손실 보면서 시작하면 그 달은 계좌를 방어하면서 마감하자.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마감하자. 이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매매한다고 손실이 날 때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2018년 2월, 3월 이때도 손실이 났지만 손실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껏 나봤자 100만원 정도. 그리고 2018년 8월 이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손실이 나지 않고 40개월 연속
주계좌에서 수익을 계속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만 1,700만 원 손실이 날라갔습니다. 어쨌든 수익 아니냐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계좌에서 이런 처음 보는 손실을 입었다는 것은 앞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계좌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2월은 주계좌 단타로 10,000원이라도 꼭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게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시장은 처음에 게임주 위주로 폭락이 시작될 때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 폭락과 함께 당연히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주들도 무너지게 되었는데 처음에 얻어맞으면서 출발해서 1월은 출발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지수가 그동안 멀쩡했던 지수가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를 바로 회복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손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황금선 가지고만 결정을 했으며 지수는 보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상태를 하더라도 좋은 상태에서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단숨에 반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가도 한 방에 나빠질 수가 있고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한 방에 분위기가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게 증시라 볼 수 있습니다. 출발이 좋지 않아서 이번 달은 손실만 줄인 채 마감하자, 본전만 찾자라고 목표를 바꾸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될 때 기대가 큰 상태인데 이번 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은 더 잘해야지. 그리고 3월 되면은 더 잘해야지. 4월 되면 더더더 잘해야지. 이렇게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대가 크고 내가 잘하고 싶다 하더라도 시장이 받쳐주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데 매달 초에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달 목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첫 출발부터 좋지 않으면 항상 본전 찾기 모드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큰 손실 없이 잘 버텨왔습니다. 제 영상을 이때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을 벌 생각보다도 처음에 잘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돈 벌 생각 다 집어치우고 계좌를 지킬 생각부터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매달 계속 차곡차곡 쌓아와서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이며 앞으로도 이렇게 쭉 계좌를 지키면서 수익을 누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자, 어떤 시장이든 간에 폭락한다 하더라도 거래대금 깡패 종목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번 달 역시 거래대금 깡패 종목은 많이 나왔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 머릿속에 지금 남지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매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왔다 하면은 줄 때 먹어라는 기회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대신에 수익 줬다가 바로 뺏어가는 좀 아쉬운 상황도 몇 번씩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줄 때 못 먹으면 바보를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긴 하지만 기계처럼 욕심 줄이고 먹을 줄만 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걸 빠르게 먹지 못하면 바로 뺏어가서 10% 20%를 끝까지 내려버리는 패턴이 너무 많아서 무서웠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건 분명히 나왔습니다. 예전 폭락장보단 기했지만 지난 2020년 3월에도 시젠이나 마스크 주들이 기억이 남는데 그런 종목들은 정말 쉽게 움직였지만 이번엔 패턴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2월 시장도 갑자기 쉬워지진 않을 텐데 역시나 줄 때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무조건 줄 때 먹기, 기계처럼 대응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큰 활약을 해준 것은 신규주인데 이번 달에는 신규주가 없었더라면 마이너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쌓아온 수익금의 20-30%는 신규주 쪽에서 얻은 것일 수 있는데 그만큼 신규주가 저에게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밥 먹고 이것만 연구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미래에셋 계좌에 5,200만원이 찍혀있는데 여기엔 꼼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키움증권 대체 출고로 인해서
공모주 받은 거 키움증권으로 옮겼는데 그 수익률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꼼수가 통할 줄 알고 혹시나 꼼수가 통한다면은 미래에셋으로 공모주 받은 거 LG 에너지 솔루션 받은 걸 미래에셋으로 옮기지 않고 주계좌로 옮겨서 주계좌 보이는 거 살리려고 했는데 키움증권은 통하지 않아서 미래에셋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날 제가 매매를 하다가 손실을 입은 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200만 원을 뺀다면 한 3천 가까이 공모주로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천을 빼면 순수 제가 트레이딩 한 걸로 수익 낸 것은 5천에서 3천을 뺀 2천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공모주를 받으면 그 주관사 계좌로 첫날 하한가에 매도하고 끝내는 편이었는데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대체 출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길래 저도 타 증권사로 옮기는 거 처음 해봤는데 미래에셋은 꼼수가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큰 기여를 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긴 하지만 다른 신규주들 K옥션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오토엔 이 오토엔이 초대박이 났습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점상 가지 못하면서 레전드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날 뒤에 상한가에 그 뒤에 25%까지 더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은 아마 오토엔 아니었으면 LG 에너지 솔루션 꼼수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아마 마이너스였을 텐데 오토엔에서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주계좌에서 이걸 이용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뭔가 있는데 이걸 털리게 된다면 아쉬울 것 같아서 3%, 5% 먹고 떨어질 것 같아서 주계좌에서는 오토엔을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오르고 투자 경고 상태라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지만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종목 이제 단기간에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졌긴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오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기로 2020년 재작년 끝났을 때 항상 신규주에 대한 각오와 다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도 이런 똑같은 기회가 나온다면 똑같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은 자주 나오지 않지만 밥 먹고 신규주만 하다 보면 특이하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오토엔의 첫 거래일. 이게 어떤 식으로 거래됐는지 살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도 신규주 매매 영상을 몇 번씩 올려드리면서 매매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처음에 고점을 회복해주는 과정이 보일 때 회복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 전부터 눈치가 빠르다면 충분히 이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규주는 이런 식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계단식 하락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떨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특이한 케이스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면은 제가 손댈 수 없겠지만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으며 다음에도 이런 대박 종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오토엔이라든지 K옥션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아무것도 대응할 수 있는 신규주가 없습니다. 에드바이오텍도 마찬가지. 1월 기억에 남는 건 신규주밖에 없으며 이것도 운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2월 시장도 좋은 마인드로 아직 변동성이 진정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손실만 보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화면에는 전부 다 LG 에너지 솔루션 삭제를 했지만 이 화면은 제가 신규 상장주 최근에 상장한 것들만 모아놓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게 좋든 안 좋든 간에 상장하고 어느 정도 시간은 무조건 분류를 해놓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당연히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